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12월 30일. 야, 드디어 한 해가 가네요. 울컥울컥합니다,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2022년 마지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9월 중순에 있었던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크립토 윈터에 FTX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고래 매집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온체인 활동과 유틸리티 활용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이 사이클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 고래들은 현재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래들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의 조건은 열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고래들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11월 7일 이후로 이더리움을 100개에서 100만 개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는 전체 공급량의 1.36%를 다시 매집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래들의 전체 이더리움 보유량은 이전보다 2.09% 더 증가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바닥 가격은 고래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는 그 자체로 상당히 긍정적이죠. 특정 코인의 급등을 미리 짐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온체인 데이터 중에 소셜 볼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 볼륨은 모든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특정 코인에 대해 언급하는 횟수를 측정해서 데이터화시킨 것인데요.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소셜 볼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겠죠. 실제로 지난 상승장의 경우에도 급등하는 코인들은 소셜 볼륨이 먼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죠. 무슨 말인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 검색해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오르내리는 코인은 급등하고 이슈를 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셜 볼륨은 2021년 1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 페이퍼핸즈가 코인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더리움이 다른 시총 상위 코인에 비해 상대적 소셜 볼륨이 더 떨어진다는 건데요. 10월 말부터 이더리움은 실제로 상위 100개 코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소셜 볼륨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더리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 부족은요, 고래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저항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래들이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세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겠죠. 지난 1년 동안 이더리움 활성 주소의 수익률을 보면 투자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 13개월 전 절벽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이더리움 가격은 5,000달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50% 이상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이더리움 가격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요. 365일 거래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이더리움이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데 현재의 경우 365일 거래 수익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반면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드의 경우는 수익 상황이 보다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말에 저점에 진입한 이들은 수익이겠죠? 자, 이제 거래소의 이더리움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공급량은 불과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공급량이 12.1%로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로 공급이 이동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큰 하락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공급이 줄어드는 경향 자체는 자산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이더리움 펀딩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에는 FTX 사태로 인해 트레이더들의 숏 포지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보통
숏 청산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3주 만에 이더리움 가격이 17% 상승했는데 바로 이러한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숏 청산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더리움 펀딩비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더리움의 다음 방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펀딩비를 통해 트레이더들의 탐욕 또는 두려움이 한쪽으로 파장되는 징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은 이더리움 펀딩비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표 자체의 신호는 중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트워크 실현 손익 데이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의 3주 상승으로 인해 현재 단기 손실보다 단기 이익 실현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번에 발생한 실현 이익 급증은 실제로 거의 3개월 만에 가장 큰 일일 급증이었는데요. 이더리움 머지 병합 직후에도 이런 식으로 실현 손익이 급증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이 4일 만에 19%가 하락했었죠. 매번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현 손익의 급등 이후로는 조정이 잇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요.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온체인 및 소셜 매트릭은 하나의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신호를 보이는 지표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를 말하는 데이터도 뒤섞여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의 3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이더리움의 가격은 최고점보다는 최저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더리움이 이번 하락 사이클의 맥스 페인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 가격을 형성하는 시기일 확률은 높겠지만은 마지막 또 큰 한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가능을 염두에 두고 매집 전략을 펼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간에 나눠서 이더리움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 상에서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가 아래로 꺾이는 과정에서 큰 하락이 발생하곤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스토캐스틱 RSI가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 현재의 상황도 단기적 하락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4시간 차트상에서 이더리움은 일주일간 52평선을 타고 올랐지만 한 차례 하락한 이후로 다시 52평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이 현재 피보나치 0.5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더리움은 1차적으로 117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는 1050달러의 바닥을 다시 리테스트하게 되겠죠. 오늘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해드리자면요. 장기적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적 상승에 대비해서 물량을 모아가되 단기적 하락에 대비하고 대응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선물 트레이딩 톡방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022년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립토 씬에는 악재들도 넘쳐났고요. 다음 주는 새해입니다. 새해에 걸맞게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국내 크립토 씬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분들을 모시고 오늘 줌 미팅을 했는데요. 크립토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대체 언제 오르는가? 등 이런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토론한 영상을 편집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목표는 1년 안에 목표고 보수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장세 예측은 사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톰패밀리 먼저 공개하고 자차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은 꼭 필수입니다. 그럼 우리 새해에 만나요. 안녕!